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발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홍 교수님 그리고 알리 이자할디께서 주신 말씀에 특히 저는 국가의 장기 에너지 계획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가 에너지 계획 구조 그리고 관련 법제를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공급 측면의 대표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관련해서 제 경험에 좀 기반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물론 지금 정부에서 바뀔 수 있겠지만 5년 단위로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전체 에너지 계획의 가장 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계획인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경우는 이제 2년 단위로 15년의 이제 계획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는데, 물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최소한 한 10년 이상을 보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그 장기 정책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계획 이것에 대한 의존성이 이제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그 장기 계획 기간을 가지고 에너지 계획을 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이 계획에 따른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계획이 얼마나 불연속적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것은 지금 각 계획에서의 에너지 믹스, 특히 이제 발전원에 대한 믹스를 나타낸 것이 되는데요. 9차 수급 계획에서 보시면 다른 전원을 차치하고 원전의 경우 25%, 그리고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시면 32.8%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퍼센트의 차이면 지금 계획된 설비 용량으로 볼 때 9차의 경우는 한 19기가 정도 되고 19기가와트 정도 되고 설비 용량으로 10차의 경우는 31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설비 용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러한 식의 장기 에너지 계획이면 이게 과연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 에너지 계획이 왜 불연속적일까? 저도 이제 제 조금 짧은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정치 환경에 좀 종속되어 있는 그 불연속적인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계획에 반영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 또 좀 답답한 부분은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국가 에너지 계획인데 거기서 또 중점 추진 과제라고 명시한 것을 정부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인데,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보시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 체제를 개편해서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 그게 중점 추진 과제로 되어 있고, 그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시면 전력 시장의 가격 신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대응으로는 정치에 조금 독립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민간 위촉위원들이 월 2회 정도 회의 참석하고 6개월에서 길게는 한 8개월, 1년 정도 참석하지만 회의 참석할 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거나 빠르면 그 전날 주거나 이제 그런 여건입니다. 과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회의 참석하고 의견을 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 그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전문적이다라고 오히려 아무리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그런 운영 형태라면 비전문적으로 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또 거기에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위원들이 이제 결국 추가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또 강하게 얘기해서 또 기획 논의를 주도하게 되는 뭐 그런 문제. 그리고 이러한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 산업부가 되겠지만, 그 공무원이 해당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조금 쌓인다 하더라도 그 조금 있으면 바뀌어 버립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과연 저 전문적인 그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결국 이러한 계획 자체는 결국 조금 그 일을 하는 전문적 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따라서 뭐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 국책연구기관이 조금은 더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기업, 공기관이 민간 연구기관하고 함께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그 국정과제 21, 2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력시장과 시장 부분에 요금 및 규제 가버넌스의 독립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대로만 되면 앞에 부분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게 지난번 그런 계획처럼 뭐 안 지켜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 말씀은 전력시장 환경이 이제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계실 건데,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라기보다는 한 2, 3년 전까지는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대용량 자원,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자원 형태로 계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거리 송전이나 송전급 연계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급격히 경험하고 있는, 사실상 이 부분은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부터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비 용량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계획의 그 수립 방식이 현재와 함께 미래에는 신재생 에너지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다수 그리고 분산형으로 분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주전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원 자체가 또 변동성 자원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발전원 자체가 주파수와 전압과 같은 일종의 그 보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왔다면, 이제는 주전원 자체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다른 보조 서비스 계획까지를 포함한 이전과는 훨씬 다른 그런 환경이 됐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원의 경우는 건설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기존의 발전은 뭐 가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 경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대규모 그 장기간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기반해서 전력망 보관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 에너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생에너지원의 짧은 건설 기간을 고려해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발전원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의 발전원은 이용률이 90% 이상 되는 그런 발전원이고, 현재의 재생 발전원은 이용률이 한 20% 정도 되는 발전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그에 접속되는 송전 설비도 그와 같은 이용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그 송배전망 설비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크게 바뀐 상태의 계획이 되느냐, 이제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정말 빠른 적용이 필요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적응이 돼야 되고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안드리는 간단한 뭐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주전원 자체가 바뀌는 특성을 고려해서 15년, 20년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하는 단기 계획과 그리고 장기 투자 계획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그 송배전 설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전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경우는 발전 그 일종의 그 사업 계획 자체가 크게 변동을 합니다. 그렇게 그 변동을 크게 하는
발전원 자체도 변동성이 있지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변동성도 큰데 그것을 15년, 20년을 보고 그 양으로 어떤 좀 확정적이고 더 세부적인 설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그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 계획하고 장기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기 계획에는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나 그에 따른 필요 인프라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탄소를 줄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원은 탄소의 비율이 높은 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효율적으로 탄소를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재생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면은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도록 하는 부분에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탄소 전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일치를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치상에서도 수요지 근처에 발전원이 위치하도록 해야 되고 이제 수요도 예전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쓰고 싶은 전기를 그 발전기가 맞춰서 공급해 줬다면 이제는 그러한 발전원이 주전원이 아니라는 상황을 인식을 한다면 수요가 공급 상황에 맞춰지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전력계통 운영에 기존의 발전기가 아닌 새로운 그 유연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자원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그 장기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자동차 회사에 가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고 자동차의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경부고속도로를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원을 크게 보급시키고 거의 불가능해 생각할 정도의 양으로 우리가 보급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아주 좀 큰 규모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 제가 제시하는 거지만 이런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것이 주전원이 되는 전력망에서는 어떠한 장기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그 산업이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정부의 장기 에너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길수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용준